의정부시가 최근 시 금고에 잔고가 없어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을 못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와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외치는 과정을 기록하려는 의도라고 문화제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갱신하며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시 금고에 잔고가 없어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계속 번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을 못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으로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 소문이 현실로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정부 교부금이 중단돼 현재 331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해 2천여 명의 시 공무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봉급 300억 원을 줄 돈이 없다라는 것. 의정부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시 금고에 잔액이 없어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의정부시 재정 위기에 대한 현재 상황과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의정부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에 관련해서는 오보라고 답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오보 중에 오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봉급 못 줄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전철 재정지원금, 출연기관 출연금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동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투자 시기가 다가오면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2월 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과 의무,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구조조정돼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통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이 인력 감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잠시이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위협은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조는 서울시가 노사 합의로 강제적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연내에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합의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상을 무시하고 지금 현장에 1인 근무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인력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은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사협정에 따라 노선 운행률은 평일 53.5%에서 79.8%를 유지하고 공휴일에는 모든 노선이 50%로 운행됩니다. 따라서 노선과 출퇴근 등 운행 시간에 따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철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중교통 타는 거를 빌미로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발휘돼야 될 지하철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간에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에 반대 총파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를 하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종료됐지만 올해도 과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주말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소유산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경기 북부 작가모임과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가 주최했는데요. 전통춤 공연과 시 낭송, 성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문화제의 사회를 맡은 문선정 시인은 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좌우의 정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미래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외치고 있는 진행 과정을 기록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지난 1970년대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지난 1996년 폐쇄됐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으로 지역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2023년 헬로 DDC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3일에는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는 경기 청년 뮤직 콘테스트와 캠프 보산 맥주 축제가 열리는데요. 특히 메인 공연인 DDC 콘서트에는 소코도모와 머쉬베놈, 덤밀스 등 국내 유명 힙합 가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4일에는 캠프 보산 마칭쇼와 디자인 아트빌리지 공방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콘서트에는 기리보이와 릴보이, 리듬파워 등 국내 최정상급 힙합 가수들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대상은 도내 한약 취급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360곳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도민 주도 행정, 교육 환경 조성, 첨단 산업 중심 성장 동력 확충 등 5대 전략 추진을 위해 42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이 같은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